안녕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례로 배우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차 시에서는 화상, 부딪힘, 깔림, 배임 등 기타 유형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예방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노와 함께 보행, 이동 시 발생하는 사고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 중에는 부주의나 관리 미흡, 안전수칙 위반 등의 원인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노와 화상, 부딪힘, 깔림, 배임 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 예방법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사고 유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상사고란 불이나 뜨거운 물, 화학 물질 등에 의해 피부 및 조직이 손상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부딪힘, 깔림 사고란 외부의 충격이나 둔탁한 힘, 낙하물 등에 의해 근육, 혈관, 관절 등의 손상을 입어 피부에 출혈과 부종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 사고란 칼, 깨진 유리와 같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피부가 열리거나 찢어져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피부나 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노노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 중 화상, 부딪힘, 깔림, 배임 등 기타 유형 사고와 관련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화상, 부딪힘, 깔림, 배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사례는 학습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황 설정 일부를 각색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나유리 씨는 점심 식사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메뉴 중 하나인 오징어 튀김의 조리를 담당하게 된 나유리 씨는 냉장고에서 오징어를 꺼내 물에 담가 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징어가 녹는 동안 다른 재료를 준비하던 나유리 씨는 어느새 배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녹은 오징어에 반죽을 입혀 달궈진 기름 속에 서둘러 넣기 시작했습니다. 물기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채 뜨거운 기름 속으로 들어간 오징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튀김기 속에서 크게 폭발했습니다. 나유리 씨는 갑작스럽게 튀어오른 기름으로 인해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화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본 사례는 요리 중 발생한 화상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리 중에 발생하는 화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리 중에는 화상 사고에 대비해 긴 소매의 복장을 갖추고 방수 앞치마, 작업용 장갑, 장화,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합니다. 뜨거운 기름에 물이 들어가면 많은 양의 기름이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기름을 다룰 때는 튀김기 주변이나 튀김 재료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한 쉽게 뜨거워지는 물체를 불이나 전열기구 가까이에 두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이동할 때는 이동 통로를 정리하여 충분한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 동료 사이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리던 주이동 씨는 얼마 전 전동 스쿠터를 구매하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비가 온 탓에 전동 스쿠터를 작동해 볼 시간이 없었던 주이동 씨는
앞으로 가는 법과 멈추는 법만을 간단히 익힌 채 전동 스쿠터를 타고 활동 장소로 향했습니다. 큰 길가로 향한 주이동 씨는 보도에서 걷는 사람들을 피하고자 차도로 내려가 이동했습니다. 지름길인 좁은 골목을 돌던 주이동 씨는 근처에 놓여있던 입간판에 부딪히고 말았고, 전동 스쿠터와 함께 넘어져 왼팔이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전동 스쿠터 사용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례는 전동 스쿠터 사용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동 스쿠터 사용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동 스쿠터 탑승 전에는 바퀴에 끼거나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복장을 피하고 눈에 띄는 밝은색 옷과 모자를 착용합니다. 또한 탑승 전에 배터리,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 간단한 안전 점검을 합니다.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로 법적인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전동 스쿠터는 보도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차도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전동 스쿠터를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 넓고 안전한 곳에서 사용 방법을 충분히 연습합니다. 가파른 경사가 있거나 울퉁불퉁한 길, 혹은 밤길, 안기길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빗길, 눈길, 웅덩이, 빙판길 등 미끄러운 길에서는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전동 스쿠터 통행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보도를 통행할 때는 가급적 차도와 멀리 떨어져 이동합니다. 둘째,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며 보행자들과 같은 속도로 이동합니다. 셋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안전 표시를 부착하고 길 가장자리로 서행합니다. 넷째,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 장애물, 배수구, 도로의 파인 곳 등에 주의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한 작가 씨는 지역 국립도서관에서 서가 정리 및 관리 지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작가 씨는 며칠 뒤 예정된 도서 바자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혼자 도서관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에는 행사 물품을 포함한 잡동사니와 오래된 책들이 담긴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행사 물품이 높이 쌓인 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한 작가 씨는 물건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아슬아슬하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홀로 물건을 꺼내기 위해 무리하게 손을 뻗는 과정에서 쌓여있던 상자가 균형을 잃고 우르르 무너지고 말았고, 결국 한 작가 씨는 쏟아지는 물품에 깔려 온몸에 큰 충격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깔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례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던 중 발생한 깔림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며 발생한 깔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단단한 물체를 밟고 올라서며 사다리는 미끄럽지 않고 견고한 바닥에서만 이용합니다. 물건을 높은 곳에 쌓아 올리거나 높은 곳에서 내리는 작업,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작업 등은 2인 1조로 수행합니다. 물건을 쌓을 때는 건드려서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한 줄로 높이 쌓지 않고 쌓아놓은 물건 위에 무거운 물건을 과도하게 쌓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시설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손나무 씨는
제초 작업 및 수목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초 작업을 마친 손나무 씨는 더운 날씨에 착용하던 토시를 벗고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 중 주머니 속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손나무 씨는 안전 장갑을 벗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벗어두었던 장갑을 다시 착용하는 것을 잊어버린 손나무 씨는 전동 가위를 사용해 잔가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손나무 씨는 흘러내린 땀방울이 시야를 가려 눈을 깜빡거리며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크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작업 장비 사용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사례는 작업 장비 사용 중 발생한 배임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작업 장비 사용 시 배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업 장비를 사용할 때는 보호구와 안전 장갑을 반드시 착용합니다. 또한 작업 도구와 시설 장치는 사용 전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낫, 칼, 전동 가위 등의 날카로운 도구를 다룰 때는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말고 주의해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용도나 사용법을 잘 모르는 기계 장치나 작업 도구는 함부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나는 어떻게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처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지 아래의 빈칸에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안전 장갑 등의 보호 장비를 잘 착용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 중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다짐을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적은 다양한 유형의 사고 예방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지키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상, 부딪힘, 깔림, 배임 사고를 경험한 4명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예방 방법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화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화상을 입은 즉시 흐르는 물에 15에서 20분 정도 상처 부위를 식힙니다. 된장, 소주, 감자, 로션 등을 상처 부위에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물집이 생긴 경우 터뜨리지 않고 깨끗한 거즈나 붕대로 상처 부위를 감싼 뒤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습니다. 부딪힘, 깔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부딪히거나 넘어지자마자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고 119에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거나 높이 들어 지혈합니다. 만약 상처 부위가 절단된 경우 절단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씻어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감싼 후 비닐에 넣어 밀봉합니다. 밀봉한 절단 부위를
얼음과 물 1대1 비율로 섞은 용기에 담아 신속히 전문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주변 사람, 동료, 노인 일자리 사업단 팀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단 팀장님은 수행기간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OX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화상을 입은 즉시 흐르는 물에 15에서 20분 정도 상처 부위를 씻겨야 한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화상을 입은 즉시 흐르는 물에 15에서 20분 정도 상처 부위를 식힌 후 병원에 방문해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전동 스쿠터는 법적으로 자동차이므로 차도에서 주행해야 한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로 법적인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전동 스쿠터는 보도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차도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 기계장치나 작업도구의 용도를 잘 모를 때는 직접 사용해보며 사용 방법을 익힌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용도나 사용법을 잘 모르는 기계장치나 작업도구는 함부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 물건을 높은 곳에 쌓아 올리거나 높은 곳에서 내리는 작업은 혼자 수행해도 된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물건을 높은 곳에 쌓아 올리거나 높은 곳에서 내리는 작업,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작업 등은 2인 1조로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사고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하며 나는 화상, 부딪힘, 깔림, 배임 등 기타 유형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별도로 출력하신 다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화상, 부딪힘, 깔림, 배임 등 기타 유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상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체크하신 화상, 부딪힘, 깔림, 배임 사고 예방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지키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상, 부딪힘, 깔림, 배임 등 기타 유형 사고를 알아보고 기타 유형 사고 사례를 통해 사례별 예방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